어느 날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70이 넘어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데 나는 계절만 바뀌어도 몸 여기저기가 금방 붓고 아픈 걸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이유가 단순히 세월이 아니라 당신 몸속에서 수십 년 동안 열리지 못한 하나의 작은 스위치 때문이었다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병원들이 설명하지 않는 혹은 굳이 강조하지 않는 그 스위치 말입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 세월을 지나온 그것이 단 한 번 켜지는 순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떠올려 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 신비한 지식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스위치에 관한 비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호흡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본 포프 호흡법과 동양 전통의 단전 호흡이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작은 염증도 잘 가라앉지 않으며 환절기만 되면 몸이 괜히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노화의 핵심은 시스템의 둔화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으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은 과도하게 반응하고 염증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며 기운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겪는 많은 불편함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 몸속의 조절 장치가 천천히 흐려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이 그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복잡한 장치나 약물 없이 오직 호흡만으로.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팀은 가여프 호흡법을 수행한 참가자들이 면역 시스템을 스스로 조절해 염증 반응을 확연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건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면역과 자율신경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몇 분간의 호흡으로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가 상승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서 과학은 더 이상 이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호프 호흡법이 급격하게 신체를 깨우는 강한 방식이라면 단전 호흡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단전은 당신의 배꼽 아래 약간 깊숙한 곳, 몸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자리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호흡의 무게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순간 신체의 긴장은 풀리고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 소화 문제, 과한 걱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이 과한 긴장 상태 때문인데 단전 호흡은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유난히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 누군가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노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모든 현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 얕아진다는 것입니다. 얕은 호흡은 혈액의 산소, 이산화탄소 균형을 무너뜨리고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며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저체온성 염증 악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얕아진 호흡 때문에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오프 호흡법은 이 얕아진 호흡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방식입니다. 깊고 빠른 호흡을 반복하면 산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줄어들며 혈액의 pH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체는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서 자율신경계를 다시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염증 반응을 눌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호흡 후, 호흡 후,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통증이 줄었다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음에 단전 호흡이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면 복부 깊숙한 곳까지 따뜻함이 퍼지고 신체는 안정과 회복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과한 흥분과 과한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던 자율신경계가 이때 비로소 조화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조화는 면역 시스템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정확한 리듬을 찾는 것처럼요. 이제 당신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호흡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면역세포의 작동 방식은 혈액에 흐르는 호르몬과 신경신호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호흡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신체의 거대한 시스템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테호프 호흡법과 단전 호흡이 만나는 순간 몸은 자신이 잊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켜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불편함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회복 능력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테호프 호흡법이 당신의 몸을 깨우고 왜 단전 호흡이 그 깨운 몸을 안정과 회복으로 이끄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호흡이 실제로 혈액과 염증 반응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편안히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다음 흐름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호흡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바꾸는 열쇠라는 사실을 조금은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변화들이 과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혈액과 염증이라는 눈에 띄지 않는 세계에서 호흡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그 변화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깊이 호흡할 때마다 몸속에서는 작은 파동이 일어납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바뀌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달라지며 혈액의 성질 자체가 아주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저산소 상태에 가까워지고 평소보다 체온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얕은 호흡 때문입니다. 얕은 호흡은 혈액의 산도 pH를 떨어뜨리고 염증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을 바꾸면 혈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뀐다. 슈퍼프 호흡법이 바로 이 변화를 강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빠르고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산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pH는 일시적으로 알칼리성 쪽으로 이동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로감이나 만성 통증으로 느끼는 많은 증상들은 사실 이러한 산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오프 호흡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생각이 맑아졌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혈액이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각성 모드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면역세포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지치게 하고 염증을 높이지만 호흡으로 올라간 아드레날린은 오히려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몸이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 가능한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단전 호흡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푸오프 호흡이 몸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이라면 단전 호흡은 그 켜진 시스템을 안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단전에 내려보내는 순간 복부가 부드럽게 팽창하고 그 움직임이 깊은 곳까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면 복부 깊은 곳의 온도가 떨어지고 장기들이 예전 같은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은 이 냉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공간을 천천히 데워줍니다. 이 미세한 따뜻함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의 70%가 존재하는 장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숨결이 느려지면 신경계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카포프 호흡법으로 깨어난 자율신경 시스템은 이 회복 모드에서 비로소 안정된 리듬을 찾게 되고 그때 염증은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춤을 추듯 두 호흡법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룹니다. 빠른 호흡이 몸을 깨우고 깊은 호흡이 그 깨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은 과하게 반응하고 염증은 쉽게 일어나며 한 번 시작된 염증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죠. 그러나 이것은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스포프 호흡과 단전 호흡이 함께 작용하면 이 잊혀진 조절 기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당신이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속에서는 이제 다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숨을 단전까지 내려놓는 순간 그 신호는 이제 회복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이런 반응은 염증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호흡으로 높아진 산소량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단전 호흡으로 생긴 따뜻함은 말초까지 혈액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손이 차가운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꾸준히 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몸이 풀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신호들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서는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줄어들며 신체는 다시 안정된 리듬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아주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던 날들이 줄어들며 관절의 뻣뻣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회복 모드로 돌아온 신체가 다시 일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 스스로 따뜻해지는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많은 사람들이 뇌포프 호흡을 통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고 단전 호흡을 통해 그 활력을 부드럽게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호흡법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깨어남과 안정, 열림과 회복,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몸은 예전처럼 혹은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깨어나고 혈액이 변하면 이제 호흡은 더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숨을 단전에 머무르게 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뱃속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는지, 그 조용한 변화의 비밀을 이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열어준다면 우리는 그 깊은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과정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워호프 호흡이나 단전 호흡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라워하는 순간은 바로 호흡을 멈추었을 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잠시 고요히 멈추어 있을 때 몸은 아주 특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몸은 늘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지, 이렇게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부를 바라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프 호흡에서 일정한 리듬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 정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요 속에서 몸은 보호 모드가 아닌 회복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때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산소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뇌혈관은 이 변화를 감지하여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거나 오래된 생각의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는 산소보다도 균형을 좋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무겁거나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뇌에 가는 혈류가 젊을 때보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 정지를 통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 뇌는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처럼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오래된 고민을 잠시 내려놓게 만들고 신경계의 긴장을 크게 완화합니다. 몸은 흥분과 긴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수면과 깨어있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이 끝나는 순간 당신이 숨을 다시 들이쉬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 들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마치 몸 전체가 한꺼번에 재부팅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혈액은 빠르게 순환하고 심장은 새로운 리듬을 찾으며 면역계는 잠시 멈췄던 반응을 수정합니다. 신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회복 능력이 재가동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단전 호흡과 만나면 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단전은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몸의 중심,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지만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복부 깊숙한 곳에 혈류와 체온이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복부 중심부는 차가워지기 쉽고 이 냉기가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축 늘어진 차가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숨을 단전 가까이로 내려보내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복부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내부 깊은 곳에 전달될 때 당신은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온기는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이 열리고 장기들이 자신들의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따뜻함은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내 면역계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의학에서는 장내 면역계가 전체 면역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장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듣는 이유도 이곳이 따뜻할수록 면역 반응이 더 건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은 바로 그 따뜻함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호흡 방식입니다. 숨을 깊게 내려보내면 복부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이 장기 주변으로 몰리며
그 과정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체온의 상승은 어떤 약보다도 부드럽고 어떤 자극보다도 안전하게 면역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단전이 따뜻해졌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안정감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은 심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계의 안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거나 잠이 얕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복부 깊은 곳의 긴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단전이 따뜻해지면 이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전 호흡 몇 번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지며 오래된 걱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학에서도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류의 증가, 체온의 상승,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 염증 반응의 감소, 이 네 가지 변화만 합쳐져도 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호흡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아왔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서 회복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조금씩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단전이 따뜻해지는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왜 호흡이 고요히 멈추는 순간 뇌가 맑아지며, 왜 이런 변화들이 결국 염증까지 가라앉히는지. 몸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호흡은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오래된 잠에서 깨어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매일 단 몇 분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이 호흡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걸어온 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당신의 발걸음으로 직접 걸어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호흡법을 당신의 하루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숨이 몸을 깨우고 고요가 뇌를 정리하며 단전의 따뜻함이 면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당신은 아마도 몸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또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예전의 힘을 잃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몸은 아직도 수많은 회복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시 눈을 뜨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자극과 조용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에 녹여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방식도 아니고 숨이 차도록 힘겨운 동작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라고 의심할지도 모를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흐름을 되찾고 흐름 속에서 다시 따뜻함과 안정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부드러운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 보아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들이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숨이 가슴을 지나 배 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은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위호프 호흡에서처럼 빠르고 강한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드러운 들숨과 날숨은 이미 자율신경계를 정돈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을 깨우고 싶다면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드는 시간에 임호프 호흡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0-30회의 깊고
빠른 호흡을 이어가다 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혈액이 활기를 찾으며 머릿속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끝이 따뜻해지거나 배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오랜 잠에서 일어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숨 이후 숨을 잠시 멈추었을 때 당신은 잠깐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넓고 평온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숨을 다시 내쉬고 그 부드러운 날숨과 함께 단전으로 천천히 호흡을 내려보십시오. 복부가 아주 살짝 부풀어 오르고 그 아래에서 은은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단전이 따뜻해질 때 몸은 이제 안정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 따뜻함은 근육을 풀고 장기를 편안하게 하고 신경의 긴장을 가라앉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따뜻함은 건강의 핵심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야 살아난다는 그 오래된 원리를 이 부드러운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문득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밤에 깨지 않고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걱정이 두꺼운 구름처럼 머리를 덮고 있던 날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단지 호흡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생명력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이 안정되고 체온이 조용히 올라가며 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시간과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움직일 수는 없어도 오히려 지금의 나이에 더 적합한 건강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호흡입니다. 턴오프 호흡법은 당신의 몸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 열쇠이고 단전 호흡은 깨어난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두 열쇠를 함께 사용하면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호흡들이 단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숨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몸의 어느 부분을 깨우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숨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알고 있었던 움직임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지요. 당신이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짧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이 호흡을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 1분, 누워서 잠들기 전 2분, 혹은 불안하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단 몇 번의 단전 호흡만으로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가슴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힘을 다시 꺼낼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숨,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실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경험 혹은 변화들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건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신비한 지식과 함께 호흡의 여정을 이어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식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부터 바로 이 숨에서 시작됩니다.